자, 지금 이 시각 선거인단 속보인데요.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가 텃밭에서 좀 더 빨리 개표가 되고 있군요. 2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해리스가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는 속보인데요. 이건 지금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이거 오후 넘어가면 다 바뀝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인단 얘기 나온 김에 많은 언론들이 예측하고 있는 각각의 텃밭에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 수는 몇 명이고, 자, 그렇다면 이 두 후보가 270명을 확보하려면 몇 명을 더 얻어내야 할지 그 결과 함께 보시죠. 자, 7대 경합주 수성 관련 정당 기자,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각각 예측되는 선거인단 몇 명입니까? 네, 이게 언론사별로 이 선거인단 예측을 다르게 내놨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제가 살펴드리면은요, 미국 대선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언론사별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부터 볼까요? 자,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일단 해리스 후보가 226명, 트럼프 후보가 219명 각각 텃밭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파란색 텃밭, 파란색 민주당 텃밭에서 226, 그리고 빨간색 공화당 텃밭에서 219명의 선거인단을 사실상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해서 나왔던 숫자인데요. 그걸 합치면 저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도 270명을 달성한다라고 예측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합주 93명의 그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저 그래프가 색깔이 바뀔 예정인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줄다리기 하는 그래프인데 270명이 되려면 해리스는 44명의 선거인단을, 트럼프는 51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7개의 경합주 선거인단 93명 중에 누가 44명, 51명을 먼저 각각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전주혜 의원님, 숨 막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한 펜실베니아 그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투표인단 수가 많은 이제 펜실베니아 19명을 누가 독식을 하냐, 사실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는 매년, 그러니까 매번 지금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의 손을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는 트럼프가 0.72% 차이로 펜실베니아 19명을 지금 가지고 왔죠. 네. 그런데 2020년에는 바이든 민주당이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0.17% 차로 그렇게 또 민주당이 손을 들어줬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민주당 편을 들지 아니면 또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지 여기에 따라서 19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제 펜실베니아가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네. 것이죠. 자, 김재현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사실은 CNN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미국 대선에서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호감도 48, 46은 아무 의미 없어요. 호감이 가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찍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호감이 가는 것과 특정 경합주에서 누가 실제 표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호감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누가 승리할 걸로 예측했을까? 언론사마다 당선인 예측 결과가 이번에 갈렸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요게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의 자존심이거든요. 사실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다른 언론사들은 다른 결과를 예측했습니다만 저희 채널A는 제가 개표 방송하고 있었는데 아주 정확한 대선 결과를 예측해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미국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당선 예측하는 결과가 다르다고요? 언론사별로 달랐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그 미국 시간으로 본투표일 당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나온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건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놓은 결과인데
보시면 해리스가 276, 트럼프가 262입니다. 그러니까 270, 이 매직 넘버를 해리스가 확보해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가 승리할 거로 예측했군요. 네, 이렇게 보면은 27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합주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해리스가 276을 확보를 해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538라는 곳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538. 여기는 해리스가 270, 딱 270을 확보해서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70이라는 숫자를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 지도에서 봤을 때 북부 쪽,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 쪽에 있는 그 선거인단을 다 합치면 해리스가 270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그쪽을 다 장악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270이라는 숫자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을 보실까요? 네. 이 다음에는 더힐 디시전 데스크라는 곳에서 나온 곳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276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아마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펜실베니아를 이쪽에서 가져간다면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해리스의 손을 들어줄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이곳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287로 굉장한 격차를 벌이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네 개의 언론사에서 어떻게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를 내놨는지를 보여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경합주의 표심이 갈지 또 미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저희가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동아일보 일면에 주요 언론사들의 방금 정당 기자가 브리핑했던 당선 예측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가 이길 것으로, 크리스털 볼은 해리스가 이길 것으로, 그리고 538도 해리스가 이길 것으로 내다봤지만 더힐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 정치 분석 매체별로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거 사실 은근히 저기 자존심이 달린 문제거든요. 네. 사실 여론조사 기관은 뭐 나름대로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지금 저 5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 또 역시 일반 시민들은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죠. 다만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에 베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베팅 회사들이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승부를 던지는 거니까 그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여론조사들이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결과의 어떤 윤곽은 오늘 오후 정도 지나야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저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털 볼 538 같은 경우는 그 ABC 방송이 네. 운영하는 그 선거 예측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영미의 언론사들은 해리스의 예측, 그리고 정치 분석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들은 트럼프 후보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 높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동향과 분위기를 조금 더 중시하는 기관과 매체에서는 해리스의 승리를 봤고 그간의 어떤 정치 이슈, 그리고 선거 패턴, 그리고 이 통계를 다루는 중시하는 쪽에서는 트럼프의 우세를 조금은 무게를 두는 그런 약간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주는 우편 투표만 하고 어떤 투표는 본 투표가 있고 또 실제로 시차가 알다시피 12시간에 15시간에 릴레이 되는 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어떤 다른 알래스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투표를 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 특히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전승훈 비서관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박 사이트에서는 둘 다 사실은 켈시 같은 경우 또 다 같이 이제 트럼프 지지를 했는데 방금 우리가 방송에 봤습니다만은 미국 채권 시장은 또 해리스 지지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하나는 이제 대선 테마주를 보면 재밌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주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리스가 승리한다는 것인데 이제 일부에 따라서는 그것도 한쪽에 편향된 뉴스일 수 있습니다만은 태양광주가 뛰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아마도 오늘 오후 3시쯤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 딕스필 로치에서 처음으로 투표가 시작됐고 알래스카에서 투표는 마감됩니다. 50개 주 25시간 릴레이 투표. 개표 결과는 경합주 두세 개 독식된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고요. 만약에 아주 초접전 양상으로 개표가 늦어질 경우에는 최장 13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오후 당선자의 윤곽은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채널A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